내 3억 당장 내놔. 싫어. 야, 그건 내 돈이야. 어딜 도망쳐. 60대 중반의 박영수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 3년 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순희 씨, 62세였죠. 둘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6개월 만에 동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1년 뒤에 박영수 씨는 경찰서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은 텅 비어 있었고 김 씨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3억 원 그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 사라진 금액입니다. 이거 드라마 아닙니다. 실제로 요즘 50대 이후 중장년층 사이에서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게 단순히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이 들어 만난 사랑인데 돈 얘기를 하면 너무 속물 같지 않나? 이 나이에 뭘 그렇게 계산하고 따지면서 사랑을 해? 차용증? 그런 거 쓰자고 상대가 얼마나 서운해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180도 바뀔 겁니다. 오늘은 실제 피해 사례들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랑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씨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이분은요, 30년을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월급날이면 아내한테 고스란히 통장을 넘겼던 분이에요. 아내분하고 정말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아파트도 장만하고 두 아들 대학까지 다 보냈습니다. 장남은 대기업 다니고 차남은 공무원이 됐죠. 그러다가 5년 전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았어요. 투병 생활 2년, 박 씨는 그 시간이 정말 힘들었대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한동안은 집에서 나가지도 못했답니다. TV를 켜놓고 멍하니 앉아만 있고 아들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좀 나가셔서 사람들도 만나시고 그러세요라고 했지만 쉽지 않더래요. 그렇게 3년을 혼자 지내시다가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김순희 씨를 만나게 됩니다. 저기 몇 층이세요? 12층이요? 어머, 그런데 저희 몇 번 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도 12층인데 산책하실 때 봤어요. 저는 1204호 사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는 1215호 김순희예요. 반갑습니다. 저 혹시 시간 되시면 아래 카페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좋죠. 저도 마침 할 일 없었는데.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김 씨도 5년 전에 남편하고 이혼했다고 하더래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다고 박 씨 입장에서는 자기랑 비슷한 처지구나 싶었던 거죠. 첫 만남 이후로 둘은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시장도 가고 한 달쯤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등산도 같이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특히 김 씨가 해주는 밥이 참 맛있었대요. 아내가 해주던 된장찌개 맛이랑 비슷해서 더 좋았다고. 2달쯤 지나니까 박 씨가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들들도 좋아했어요. 아버지,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라고. 그런데 딱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수 씨, 저기 사실은 할 말이 있어요. 응? 뭔데요? 편하게 말해요. 제가 그게 사실은 사업 빚이 좀 있어요. 사업빈요? 전 남편이랑 같이 작은 음식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제 이름으로 보증을 서는 바람에 이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2천만 원이 남아있더라고요. 매달 이자만 70만 원씩 나가는데 연금에서 빠지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해서요. 그랬구나. 그거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걸 혼자 감당하시면서. 네, 근데 영수 씨는 집도 있고 퇴직금도 받으셨잖아요. 저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꼭 갚을게요.
정말이에요. 6개월만 시간 주시면 제가 연금 저축 해지하면 돼요. 우리 이렇게 좋은 사이인데. 2천만 원이요? 미안해요, 영수 씨. 이런 부탁하기 정말 싫었는데. 하지만 영수 씨 말고는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박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대요. 고민이 많았죠. 2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하지만 김 씨가 울먹이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 우리 이렇게 좋은 사이인데. 결국 사흘 뒤, 박 씨는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김 씨는 너무 고맙다며 6개월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뒤로도 두 사람 관계는 계속 좋았어요. 김 씨는 더 잘해줬고 박 씨도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영수 씨,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는 아니고 회사에서 실수를 해서 배상금을 내야 한대요. 얼마나요? 3천만 원이요. 회사에서 2주 안에 내야 한대요. 안 그러면 아들이 해고된대요. 3천만 원을요? 제발요, 영수 씨. 이것만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다 갚을게요. 이번엔 차용증도 쓸게요. 박 씨는 또 고민했어요. 근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3천만 원은 좀 큰데 하지만 김 씨가 차용증도 쓰겠다고 했고 아들이 해고될 수도 있다는 말에 결국 또 빌려줬습니다. 그 뒤로가 문제였어요. 한 달 뒤에는 어머니 병원비라며 1,500만 원, 두 달 뒤에는 투자 기회가 있다며 2천만 원, 석 달 뒤에는 친구 보증을 잘못 썼다며 5천만 원. 매번 김 씨는 울면서 빌었고 박 씨는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박 씨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총 3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김 씨는 돈을 갚지 않았어요. 박 씨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김 씨는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갚을게 라고만 했어요. 순희 씨, 제발 전화 좀 받아요. 돈은 언제 갚을 건데요? 1년이 넘었잖아요. 이럴 수가 없어. 김 씨는 그날 이후로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고 박 씨가 김 씨 집을 찾아가 봤더니 이미 빈집이었어요. 이웃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일주일 전에 이사 갔다고 하더래요. 알고 보니 그 아파트도 전세 사기였어요. 김 씨는 실제 소유주가 아니었던 거죠. 심지어 김순이라는 이름도 가짜였습니다. 박영수 씨는 지금도 변호사 사무실이랑 경찰서를 오가면서 돈을 찾으려고 애쓰고 계신데 경찰은 말하더래요. 사기범들이 보통 여러 명 동시에 범행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돌아올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박 씨가 아들들한테 이 사실을 아직도 말 못하고 계신데요. 내가 나이에 이렇게 바보같이 당했다는 걸 어떻게 자식들한테 말을 해요? 아들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 나 때문에 손주들 학원비도 못 대줄 판인데. 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박영수 씨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2023년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니까요.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데이팅 사기, 그러니까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전년 대비 340%나 증가했습니다. 피해자 중 73%가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 중 80% 이상이 아직도 자식들한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될까요?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있더라고요. 첫째는요, 외로움입니다. 배우자를 잃거나 이혼하고 나면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외로워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는 문제예요. 자식들은 바쁘죠. 손주들 챙기느라 직장 다니느라 설날이나 추석에나 얼굴 한번 보고요.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어요. 누구는 아파서 병원에 있고, 누구는 손주 봐주느라 바쁘고, 이럴 때 누군가 다가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고 관심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특히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은 더 그래요.
오랫동안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로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면 정말 막막하거든요. 58세 이경숙 씨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서 3년을 혼자 살았거든요. 딸 둘은 결혼해서 멀리 있고, 큰딸은 부산에, 작은딸은 제주도에 있어요. 매일매일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그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이제 자유다, 이랬거든요. 근데 6개월쯤 지나니까 말할 사람이 없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레다 등산 모임에서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한테 관심을 보이시고 점심은 드셨어요? 이런 메시지가 오면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눈 뜨면 그분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고 자기 전에 잘 자요 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행복했어요. 돈 문제? 그땐 생각도 안 했죠. 그냥 이 사람이 날 진심으로 좋아하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돈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거절하면 이 사람이 떠날 것 같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다시 혼자가 되는 게. 이경숙 씨는 결국 그 남성한테 1억 2천만 원을 빌려줬고요. 6개월 뒤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근데 이 씨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주 연락하시고 오늘 날씨 좋던데 산책 안 가세요? 그래도 그 6개월은 행복했어요. 아침에 문자 받고 저녁에 전화하고 그게 더 비참하게 만들지만 둘째는요. 이 나이에 계산하는 게 창피하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세대가 특히 그래요. 돈 얘기를 하면 속물처럼 보이고 상대방한테 상처 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특히 여자분들이 더 그렇더라고요. 내가 먼저 돈 얘기를 꺼내면 이 사람이 나를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볼까 봐.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데 내가 돈 때문에 의심하면 안 되지. 차용증? 그런 걸 쓰자고 하면 얼마나 서운해하겠어. 우리 사이에 그런 게 필요해? 우리 나이에 그런 것까지 따지는 게 맞나? 젊은 사람도 아니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바로 이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그런 거 왜 따져? 나를 믿지 못해? 이런 식으로요. 셋째는요.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자식들한테 뭘 물어봐. 다 큰 어른인데. 맞는 말씀이에요. 50대, 60대면 충분히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죠. 근데 문제는요. 사기를 당하거나 큰 손해를 본 다음에도 자식들한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당했다는 걸 자식들이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손주들 학원비도 못 대주고 용돈도 못 주게 됐다는 걸 어떻게 말해.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더 커지고 결국엔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거죠. 실제로 경찰 통계를 보면요. 피해자 중 60% 이상이 피해를 본 지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신고를 했다고 해요. 이미 돈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된 후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 들어서 연애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건 당연한 권리고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60대에 만나 80대까지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다만 3가지만 확실히 하면 돼요. 이건 계산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사랑도 지키고 재산도 지키는 지혜예요. 첫째, 돈 얘기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합니다. 만난 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이 대화를 나눠야 해요. 늦으면 늦을수록 말하기 더 어려워져요. 어떻게 말하냐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꺼내면 됩니다. 우리 진지하게 사귀는 거 맞죠? 나도 당신이 좋아서 만나는 건데요. 그럼 우리 현실적인 얘기 좀 해요.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나는 지금 연금하고 예금 합쳐서 생활비 나오는 정도 있어요. 집은 전세로 살고 있고요. 큰 돈은 없어요. 당신은 어때요? 나도 비슷해요. 집 한 채 있고 여유 자금이 좀 있는 정도? 아들한테 증여해줄 돈도 좀 남겨놔야 하고. 그럼 우리
이렇게 해요. 각자 돈은 각자 관리하고요. 생활비는 반반씩 내는 걸로 하죠. 만약에 큰돈 필요한 일 생기면 미리 얘기해서 같이 결정하는 거, 그리고 서로 빌려주고 빌리는 건 절대 안 하는 걸로요. 어때요? 좋아요.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우리 나이에 돈 문제로 싸우거나 힘들면 안 되니까. 명확하게 하는 게 서로한테 좋죠. 그럼 정리할게요. 각자 재산은 각자 관리, 생활비는 공평하게, 큰돈 거래는 사전 협의. 이거 지키기로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니까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나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대화를 불편해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대화를 꺼냈을 때 상대가 불편해하거나 그런 걸 왜 따져?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진행하지 마세요. 빨간불이에요. 진심으로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대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래, 우리 명확하게 하자. 그게 서로한테 좋지라고 할 거예요. 둘째, 절대 규칙 3가지를 지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규칙, 만난 지 1년 이내에는 절대로 큰 돈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안 돼요. 왜 1년이냐고요? 사기꾼들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돈을 빼내거든요. 1년을 견디면 대부분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규칙,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자식이나 가까운 지인한테 상담하세요. 내 일인데 왜 남한테 얘기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이 바로 그 심리를 노리는 거예요. 실제로 자식한테 얘기했다가 사기인 걸 알고 피해를 막은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식들은 인터넷도 잘하고 정보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세 번째 규칙, 차용증 없이는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사이에 그런 게 필요해? 차용증까지 쓰자고? 나를 믿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심스러운 거예요. 진짜 갚을 생각이 있는 사람은 차용증 쓰는 걸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 써야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이 규칙들을 잘 지켜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1세 김철수 씨하고 59세 박미영 씨 부부예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3개월 되던 날 내가 통장 잔고 다 보여줬잖아. 여기 이만큼 있어. 이게 전부야. 라고 그때 진짜 놀랐어요. 보통 남자들은 자기가 더 많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아니면 숨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다 보여주더라고요. 나 이것밖에 없어. 큰돈 없어. 그래도 괜찮아? 라고 물어봐서 나도 비슷해요. 연금이랑 예금 좀 있는 정도라고 솔직하게 말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도 자기 통장 보여주더라고. 둘 다 통장 보여주고 나니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숨길 게 없으니까. 그때 우리 약속했어요. 각자 돈은 각자 관리하고 큰 결정은 미리 상의하자고. 서로 빌려주고 빌리는 것도 안 하기로 했고요. 지금 우리 결혼한 지 3년 됐는데요. 아직도 통장은 각자 관리해요. 생활비만 공동계좌에 넣고요. 그게 훨씬 편해요. 서로 눈치 안 보고 각자 쓰고 싶은데 쓰고 명절에 자식들 용돈 줄 때도 각자 주니까 마음도 편하고요. 우리 돈 문제로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처음부터 명확하게 했으니까. 이 부부는 지금도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계세요. 매주 등산도 같이 가시고 여행도 자주 다니신대요.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처음부터 명확하게 했으니까요. 그게 오히려 서로를 더 신뢰하게 만들더라고요. 숨길 게 없으니까 편해요. 셋째, 위험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빨간불이에요. 나를 믿는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건 협박이에요. 우리 사이인데 차용증은 왜 필요해? 이건 증거를 안 남기려는 거예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며칠만 빌려줄 수 있어?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내가 곧 큰돈 들어오니까 그때 바로 갚을게. 확실해. 100% 거짓말이에요. 자식들한테는 말하지 마. 괜히 걱정만 끼칠 거야. 이건 당신을 고립시키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단 하나라도 듣는 순간 즉시 거리를 두세요. 그 사람은 사기꾼일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압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식들한테 물어봐. 내가 이상한 사람 아닌지 확인해봐. 라고 할 거예요. 사랑은 신뢰지만 신뢰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확인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돈 얘기를 하면 사랑이 식는다. 계산적으로 구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이 나이에 그런 거 따지는 건 치사하다. 근데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말 위험한 착각이에요. 돈 문제를 명확히 하는 커플이 오히려 훨씬 오래 가요. 통계적으로도 그래요. 왜냐하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거든요. 이 사람은 나한테 솔직하구나, 숨기는 게 없구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가까워져요. 반대로 사랑하는 사이에 그런 거 왜 따져? 우리 사이에 차용증이 웬 말이야? 이러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사랑도 무너지고 돈도 잃고 신뢰도 다 무너져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사랑은 낭만이지만 생활은 현실입니다. 현실을 무시한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 그래요. 재산이 있든 없든 그걸 명확히 하는 게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숨기거나 모호하게 하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맞아요. 사랑과 현실은 별개가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제대로 마주할 때 사랑이 더 단단해져요. 더 오래가요. 돈 얘기를 한다고 해서 사랑이 식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돈 얘기를 못해서 나중에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제가 본 사례만 해도 수십 건이에요. 처음엔 서로 좋아해서 만났는데 돈 문제로 싸우고 의심하고 결국엔 법정까지 가는 경우 정말 많아요. 그렇게 되면 사랑했던 추억까지 다 나쁜 기억으로 바뀌어요. 그게 제일 슬픈 거예요. 여러분, 50대, 60대, 70대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보호합니다. 당신의 재산을, 당신의 미래를, 당신의 평화를 지켜줘요. 만약에 상대방이 당신한테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고 차용증 쓰자는 제안을 거부하고 자식들한테 비밀로 하라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이용이에요. 당신을 ATM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박영수 씨처럼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지 마세요. 이경숙 씨처럼 외로움 때문에 눈을 가리지 마세요. 대신 김철수 씨와 박미영 씨 부부처럼 해보세요. 처음부터 투명하게 명확하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돈 얘기를 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돈 얘기도 못하는 관계가 창피한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사랑은 신뢰입니다. 하지만 신뢰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맹목적인 신뢰는 위험해요. 여러분의 노후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평화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 어떤 사랑도 당신의 안전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째, 만난 지 3개월 이내에 돈 문제 명확히 하기. 늦으면 늦을수록 말하기 어려워져요. 둘째, 만난 지 1년 이내에 큰돈 거래 절대 금지. 1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안 돼요. 셋째, 차용증 없이 돈 빌려주기 절대 금지.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당신은 안전해요. 사랑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거부하면 그 사람은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정말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계속 유익한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